가을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가을이란 계절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가을하면 이제 여름이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여름 더운 게 끝나고 이제 아이들하고 소풍도 가고 그런 약간 또 선선하면서 설레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엔 시원하니까 좋구나 하는데 좀 지나면 외롭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가을에는 차에서 음악 들을 때도 발라드 위주로 들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을 반기는가 하면 스사람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같은 계절임에도 제각각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호르몬의 분비량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들이 유독 쓸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보통 기분 변화는 감정이 풍부한 여성들이 더 많이 느끼지만 가을엔 유독 남성들이 우울해한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를 보면 가을에 유독 외로움을 많이 느끼냐는 질문에 남자는 76%, 여자는 36%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래서 남자는 가을을 탄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란 말이 나왔나 봅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계절도 가을이 가장 많았는데요. 남성들이 가을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유, 대체 뭘까요?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에는 체내 바이타민 D의 합성이 저하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량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무기력, 우울감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을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호르몬은 바로 성호르몬입니다. 성호르몬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선에서 주로 분비되는데요. 남성 호르몬은 고안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대표적입니다. 성호르몬은 주로 2차 성징과 근육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할 경우 남성은 우울감과 근력 저하 등이, 여성은 피로감과 우울감, 근육과 관절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성호르몬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에는 비타민 D의 합성도 줄어들어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줄어드는데요. 이로 인해 남성들은 평소보다 남성성이 약해지고 공허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을철 남성들이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인 거죠. 이처럼 사계절 중 유독 기간이 짧은 계절에 호르몬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계절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내용은 여름과 겨울과는 달리 봄과 가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외부 환경 요인의 변화에 반응하여 세로토닌 및 멜라토닌의 변화가 뇌 기능과 감각세포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서 성호르몬을 비롯한 주요 호르몬들의 분비 기능이 활성화 또는 저하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호르몬 분비가 일조량에 따라 변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울증과 같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전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은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연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남성일수록 코로나19 감염 후 증상이 더 심각해 입원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양으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좌우할 만큼 위력은 대단합니다. 성호르몬으로 인해 가을철 남성들의 우울감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 바로 탈모입니다. 평소 머리숱이 적거나 모발이 가는 사람들은 가을에 유독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계절성 탈모가 남성들의 불안과 우울감을 더 높이게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 국내 탈모 환자 중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화나 선천적 유전 요인이 아닌 스트레스나 호르몬과 같은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성 탈모는 건강한 모발을 가진 사람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유독 많이 빠지거나 가늘어지는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여름철 자외선과 함께 피지 분비의 증가로 약해진 두피에다 몸속 호르몬의 변화도 가중돼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경우도 많아 금세 호전될 수도 있지만 탈모의 정도가 심한 경우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계절성 탈모가 자칫 평생 탈모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40, 50대부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지내왔는데 또 특별히 또 이제 가을철이 되니까 더 유난히 심하게 빠지는 것 같아서 상담 좀 받으러 왔습니다. 대머리가 혹시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계절성 탈모를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먼저 두피를 살펴보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철 스트레스를 받은 두피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곳으로 모발이 나오는 모낭의 상태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관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호르몬인데요. 근본 원인은 역시 햇빛입니다. 햇빛의 영향을 받아 몸속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그 가을에 탈모가 오는 그 호르몬을 보면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성 탈모증에서 주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이 여름에 높았다가 가을이 되면서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름에 높았던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가을쯤에서 이제 탈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호르몬의 어떤 계절적인 변화 때문에 가을철에 탈모가 좀 많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을철 유독 남성들이 탈모가 많은 이유는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여성에 비해 다양하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모낭에 있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역시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분비량이 많아지면 모낭을 축소시켜 모발 생성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겁니다. 늦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축소된 모낭의 비율이 늘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계절성 탈모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심할 경우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그 전에 일상에서 탈모를 예방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조해지는 두피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시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모근의 피지 분비량을 늘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호르몬의 변화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좋은 건데요. 계절성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계절성 탈모를 악화시키는 인자를 막아주거나 차단시켜주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 멜라토닌 양이 적어져서 그거에 의해서 탈모가 유발되니까 멜라토닌 양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수면을 충분히 좀 취하고요. 그리고 활성산소,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위해서 항산화 그 비타민을 좀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충분한 그런 음식을 좀 드시고 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수면 장애와 탈모 같은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초래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으로 호르몬 변화가 많은 가을철에 느끼는 우울감은 계절성 우울증이란 질환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앞서 가을철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일조량을 언급했는데요. 물론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을 일조량 단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덜 받으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줄게 되고 항우울 효과를 지닌 세로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과 식욕, 수면을 조절하는데 분비량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계절성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계절성이라는 것은 우울증 환자의 발병과 회복 사이에 규칙적인 시간 관계가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우울증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대개 가을이나 겨울에 시작이 되고 봄에 회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절성 우울증의 증상은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처지고 체중이 늘고 탄수화물을 갈구하는 등 그 우울증의 특징에 있어서 비정형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겨울잠을 잘 때처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량을 줄이는 활동을 통해서 겨울에 대비하는 행동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장기간 불면과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증상을 보이지만 계절성 우울증은 특정 시기에만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탄수화물 섭취가 늘고 과식을 해 체중이 늘거나 갑자기 잠이 많아지는 과다 수면 증상이 나타나고 무기력이 심해지죠. 때문에 계절성 우울증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줄어든 일조량을 보충하기 위해 햇빛을 하루 30분 이상 쬐는 것을 시작으로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건강한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는 항상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일주기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가 찻잔 속에 폭풍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즉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기상을 하고 낮에 충분한 시간 햇빛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약물 치료나 광치료 등으로 기분 증상을 호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을철에 나타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울증의 원인인 호르몬의 불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성호르몬, 멜라토닌 같은 부족한 호르몬을 다른 것으로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선선한 계절에 하기 좋은 운동인데요. 이유는 마이오카인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노화와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호르몬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 감소는 근육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육의 감소는 골다공증 및 비만, 당뇨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육 운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마이오카인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면 우리는 질병 예방 및 항노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은 한 가지 물질이 아닌 근육의 수축 과정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단순히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닌 뼈를 생성하고 지방 세포를 산화시키기도 합니다.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할 때 마이오카인이 혈관을 타고 이동해 몸속 염증이나 지방을 분해해 각종 질병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하죠. 이런 마이오카인 분비를 돕는 운동의 핵심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강도 높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몸속 근육을 자극해 남성 호르몬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근육에는 두 가지 수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축성 수축이고 또 하나는 신장성 수축입니다. 단축성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일어나는 수축을 의미하고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수축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수축을 모두 활용하면 마이오카인 호르몬 분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뻗은 길을 달리는 기분은 정말 짜릿한데요. 시원한 강가를 힘껏 내달리다 보면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자전거도 근육 호르몬인 마이오카인 분비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이유는 허벅지 근육 때문입니다. 하체 근육의 40%를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 굴릴 때 허벅지 근육이 단축과 신장을 해 특히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이오카인도 많이 분비되죠. 호르몬 불균형을 맞추는 또 다른 방법은 좋은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줄어든 일조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시키는 건데요. 세로토닌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일명 행복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엔도르핀, 옥시토신을 말하는데요.
이 좋은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노력한다면 계절성 우울증 같은 건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호르몬이 있고요, 긍정적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르몬부터 얘기를 하면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 많으면 혈당, 혈압,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안정되고, 반대로 이게 부족해지거나 이 부정적인 호르몬 코티졸이 많이 생기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당이 올라가고, 이게 서로 두 가지 호르몬이 균형, 시소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될까요?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존재를 보는 겁니다. 세상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존재인 아이와 함께 있다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특히 아이와 눈을 맞출 때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는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반응으로 서로 교감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눈맞춤은 아이의 자폐증 확률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는데요. 이처럼 눈맞춤은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쏟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를 돌보다 보면 가끔 좀 힘이 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아이랑 놀다가 눈을 마주치고 하다 보면 서로 웃게 되고 그러면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꽤 있어요. 저는 아이 얼굴을 보면 이제 가장 아이 상태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놀다 보면 아이 기분이 좋으면 제 기분은 좀 안 좋았어도 바로 이 아이 기분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인들은 좀처럼 눈맞춤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누구와 있던 스마트폰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돕는 12가지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모두 우리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자극과 함께 운동과 웃음, 긍정적인 마음가짐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린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 행복을 느끼는 이유도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을철 우울해진 기분을 업시켜줄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르몬도 음식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호르몬 밥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 재료는 연어와 콩, 요거트, 그리고 붉은 고기입니다. 이 중 연어와 달걀, 현미는 남성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연어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비타민 D는 가을철에 남성들이 우울감에 빠지는 원인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찐 달걀과 신선한 채소를 현미밥에 올리고 간장 소스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 현미덮밥. 남성들의 입맛도 건강도 기분도 좋아지겠죠. 그럼 여성들을 위한 요리는 없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요리는 서리태라고 하죠. 검은 콩, 양파, 스프입니다. 이 검은 콩은 이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할 정도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돕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여성 호르몬의 이 분비가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절에 따라 호르몬 관리가 필요한데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빠져선 안 될 재료죠. 먹을 때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음식 중 하나인 육고기입니다. 소나 돼지 같은 붉은 고기와 현미, 견과류와 유제품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돕는데요. 먼저 만들어볼 요리는 소고기 안심 육전입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한 얇은 고기에 부침가루와 달걀물을 차례로 입혀 구우면 끝.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 행복해.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붉은 고기의 세로토닌이죠. 붉은 고기는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올린 요거트를 디저트로 하면 완벽한 호르몬 밥상이 완성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슈퍼푸드인 요거트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돕는 견과류를 섞어 먹는 겁니다. 흔히들 먹는 방법이지만 어떻게 좋은지 몰랐다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가을 호르몬 관리를 돕는 맛있는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몸속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맞춰 대사작용을 원활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젠 그냥 맛있는 음식보단 호르몬 관리도 되는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을은 남자가 자칫 우울해질 수도 있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호르몬 밥상을 먹고 남자는 물론 여자도 우리가 이 가을철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우리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